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5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53강에 이어 계속해서 주택의 앞에 조성된 연못의 형상에 따라 나타나는 기륭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살고 계신 주택의 정원에 조성된 연못의 형태나 집의 문 밖에 조성된 타인의 연못 형태에 따른 길상과 흉상을 살펴보고 흉상일 때 그에 따른 연못의 충살 해소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풍수학에서 물이란 어떠한 존재인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나가겠습니다. 지리오결에서 물은 산의 혈맥에 비유된다고 하여 물의 형태와 이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그리고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귀신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물의 변화는 다양하고 물의 이용 방법에 따라 그 작용은 다양한 결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체에 비유되는 산과 인체의 혈맥에 비유되는 물이 조화를 이루고 순조롭게 순환을 거듭해야 기운이 생동하는 땅이 되며 그렇지 못하면 생기가 흐르지 않는 죽은 땅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과 산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바늘과 실의 관계이며 사람으로 따지자면 부부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물이 있고 물이 있으면 산이 있어서 서로 다정하고 유정하게 사귀는 것이 대자연의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작고 낮으면 물도 짧고 낮으며 산이 높고 크면 물 또한 길고 깊다 할 것입니다. 산은 본래 그 성질이 고요하여 음에 속하고 물의 성질은 유동하고 움직임으로써 양에 속합니다. 음은 본체를 담당하고 양은 변화를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기륭 화복은 물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산은 사람의 형체와 같고 물은 사람의 혈맥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물을 얻지 못한 산은 재산이 없는 것과 같고 물은 얻었으나 산을 얻지 못하면 기운이 없어서 생기를 탈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풍수학에서 물은 기운의 경계, 에너지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돈의 흐름, 즉 재물의 창고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에 대한 풍수로는 물길의 형태나 경관, 설계 과정에서 만들어진 연못 등에 의해 인증되고 있지만 우주 만법에는 반드시 음양이 있으며 상반의 양면적인 작용이 있다 할 것입니다. 물이 비록 재물의 창고를 상징하지만 시운을 얻고 지위를 얻고 세력을 얻는 것은 바로 물의 방위가 주택의 운, 즉 태군의 생방과 왕방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물의 형세가 풍수에 상서롭고 길한 길상과 부합하는지 여부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전해오는 풍수 구결에도 주택의 문 앞에 있는 연못은 본래 집안의 재물을 불러오는 길한 작용이 있지만 만약 연못의 형태가 불길한 모양으로 조성되어 있다면 결국 재물이 없어지고 근심과 재난을 불러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연못의 형태에 따른 기륭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시해드린 연못의 조형은 신장결석형에 속하는 흉안상이며 구설과 시비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연못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 앞에 있는 모든 연못이 있다고 해서 모두 길상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흉상의 연못이라 할지라도 제시해드린 화면처럼 둥근 형태의 반월형으로 연못의 모양을 바꾸면 연못이 집안을 감싸는 형상이 되어서 흉이 변하여 좋은 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그 연못이 타인 소유의 연못이라면 사실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자, 타인 소유의 연못이라 어쩔 수 없이 연못의 형태를 바꿀 수 없는 경우 해결 방법은 살고 계신 주택의 거실 안쪽에, 그러니까 청룡방 위에 수반이나 수족관을 배치하여 연못에 좋지 않은 살을 풀고 좋지 않은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제시해드린 화면의 그림처럼 마치 눈물이 떨어지는 듯한 눈물 형태의 두 연못이 집 앞에 있으면 이것을 풍수에서는 눈물방울형의 연못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주택에서 정원의 연못을 조성하실 때 이러한 형태를 가장 꺼리는 형태이며 좋지 않은 영향을 집안에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혹은 이러한 형태가 살고 계신 주택이 아니고 문 앞에 있는 타인의 연못인 눈물방울형 형태일 때도 불길한 영향은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연못이 눈물방울형 형태일 때의 불길한 영향을 해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눈물방울 형태의 가장 뾰족한 부분을 둥근 모양이 되게 평평하게 흙으로 메꾸어 주시면 좋은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략 2m 정도 되는 대나무나 혹은 7개의 마디가 남게 자른 대나무를 눈물형 연못의 뾰족한 부분에 박아 놓으시면 불길한 형태의 연못 충사를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나무는 풍수학에서 막힌 것을 통기시키고 충사를 해소하는 데 가장 적합한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살고 계신 주택의 사방 주변에 불길한 조형의 건축물이 충사하고 있다면 이 충살이 들어오는 해당 방위에 이 대나무를 이용하시면 충사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 밖에도 집 앞에 정원에 삼각형의 연못이 있으면 흉상으로 간주합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은 부부가 반목하고 아들과 딸이 불화하며 시비가 발생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격이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늘 일을 그르치고 반항하는 기질이 생겨 편안함을 얻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 뒤에 연못이 있는 것도 또한 좋지 않은 형상으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또한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삼각형의 연못을 반월형으로 둥글게 집을 감싸주는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거나, 그리고 타인의 연못이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방향으로 대나무를 땅에 박아 주시거나 거실의 왼쪽에 수반이나 수족관을 배치하시면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수반은 물을 담고 예쁜 홍색의 꽃과 녹색의 잎으로 장식된 조화를 꽂아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수족관인 경우 물고기를 기르지 않더라도 공기가 통하도록 하여 물과 인공 수초 등을 장식해서 배치하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집 주변의 물길이 집을 감싸면서 흐르면 기운이 모여 매우 좋은 형태가 됩니다. 이곳에 머무는 사람이 편할 뿐만 아니라 재산이 점점 쌓이게 된다고 하는 길한 형태의 물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집 앞에 물길이 환포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고 부귀하게 된다고 했으니 그만큼 물의 형태나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54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55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